지지율이라는 것은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의 지지율은 정치인, 정치 세력, 정당의 지지율은 다중 구성되어 있는데 복합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에 가장 기본에는 지지층의 지지율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도층의 지지율이 있고 심지어 반대층이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 지지율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느 시기까지의 지지율 저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나 이럴 때는 반대층의 지지율까지도 일부 있는 거고 기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비교적 안정적일 때는 중도층의 지지율이 있는 거고 어려울 때는 이제 지지층의 지지율로 버티는 건데 최근의 지지율은 그러니까 반대층의 지지율은 빠져 있었고 중도층의 지지율이 이제는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지지층의 지지율이 일부 흔들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 처방과 연결돼 있는데 처방이 야 이거 중도에 신경 쓰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처방이 있고 지지층을 강화하는 개혁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처방이 있고 어떤 게 맞냐 이런 논란이 항상 있잖아요. 그것은 그 상황을 보면 현재는 이 소위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중간층의 호감도나 이 기대 이런 것이 떨어진 상황에서 애초에 기대했던 개혁 정책도 성과가 잘 안 나고 있다라고 보는 지지층의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고요. 예를 다시 들면 이른바 윤석열 사태 이런 걸 놓고 볼 때 윤석열 총장을 너무 압박해서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간층의 정서가 있다면 왜 검찰개혁을 더 확실하게 끝을 못 내냐. 공수처법을 왜 180석이나 줬는데 끝을 못 내냐 하는 부분은 지지층의 정서와 지지율과 상관돼 있잖아요. 최근에 소위 얘기하는 진보층 또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저는 그 마지막과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순적인 처방은 어렵고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 현재 상황에서 우선 공수처법 통과와 검찰개혁 마무리를 일단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또 민생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또 차근차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저는 가장 최근에 왜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지 하는 것은 그 대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9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수처법 등등을 처리하고 나면 아마 그 국면에서 바닥의 지지선이 확보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중간층을 회복하느냐 하는 것은 각종 민생 정책의 진행이나 또는 개혁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정교함이나 이 두 가지로 이제 회복 여부가 판가름 나겠죠. 그 윤석열 사태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추미애 장관하고 인연이 각별하시잖아요. 뭐 각별하지는 않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아니 제가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15대 국회의원 국회 입문 동기들이 이제 지금 현역 정치에 남아 있는 것이 정세균 총리, 추미애 장관 저 정도고 나머지가 어쨌든 정치적 잠재력은 있지만 하여간 그런 분들이 정동영, 김한길, 뭐 신기남 이런 분들이 다 동기죠. 근데 나이로는 제가 한 10년 아래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 20, 다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그 15대 이른바 바른정치 모임 멤버들이 한 10명 되는데 다 뭐 거의 다 당대표를 한 번씩 해본 정도들이고
DJ 때 발탁이 돼서 정권 교체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이 정치권에서 펄펄 날던 분들인데 그 유난히 친한 멤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보면은 제일 덤덤한 경우죠. 뭐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추 장관이 비교적 이렇게 담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모여서 뭐 놀고 이런 것에 대해 놀러도 다니고 뭐 이런 것 부부 동반으로도 다니고 하는데 비교적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개인 스타일이 조금 다른 면이어서 더 친한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인연이라는 점에서 현재 정치권에 있는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소위 히스토리가 길죠. 그러나 제가 순 개인적인 친분으로 하면 초선 때 아마 제 옆방이었을 텐데 저 식당에 밥 냄새 나는 1층에 2층에 근데 오케이. 그런데 한 20년 정도 96년, 24년 거의 25년 정치 생활 중에 둘이 밥 먹은 거 이것은 제가 당에 복귀해서 추 대표가 대표일 때 당에 복귀해서인 지난 2, 3년이 처음이니까 막 원래부터 그렇게 막 아주 곰살구준 사이였다기보다는 오래 알아서 서로에 대한 이모저모를 잘 안다는 점이 있죠. 뭐 그런 점에서는 현재 정치권의 다른 분들보다는 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하여간 뭐 그때 멤버들이 다 개성이 강한 분들이어서 뭐 그렇고 제가 다른 아까 15대 멤버들과 한 10살 차이 정도가 나고 추 장관하고 제가 이제 그중 조금 적게 산 뭐 몇 살이지? 한 7, 8년 차이가 나고 뭐 이런 정도여서 제가 막내였고 거기가 두 번째 막내였고 그렇지만 다들 추 장관의 이 이제 개성이 분명한 분이어서 다른 의원들도 다 굉장히 이제 추 장관에 대해서는 뭐 그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 명료하고 그걸 뭐 경청하는 뭐 이런 관계였고 그렇죠. 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대표 시절에 당 대표를 하고 그때 통합하는 양쪽의 주체였고 또 대표면서 제가 연구원장을 하고 해서 그 과정에서 같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을 같이 이렇게 당직으로 있어서 봤기 때문에 특히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 과정과 대선을 치르면서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걸 떠나서 그 어떤 공적인 어떤 성실성이나 별로 사심이 없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인정하죠. 인정하는 사이고. 근데 최근에 장관이 된 이후에 상황 전개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막 교감을 깊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선거를 치르고 뭐 당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당직이나 상임위가 아니고 또 그 사안 자체가 막 사적 교감을 하는 것이 뭐 그런 영역의 일은 아니어서 뭐 그랬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좀 힘들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하여간 금방 말씀하신 그 TG청에서는 네. 아주 뭐 그 추 장관에 대한 격려와 성원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추 장관에 대한 성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야 그래도 추 장관이니까 저렇게 하지 하는 것이 있을 거고, 또 지지층에서 야 이거 지금 이거를 마무리 못하면 이제 영원히 못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의 정서나 전략적 판단이 이거를 확실하게 이번에 추장관 때 마무리를 못하면 공수처법이라든가 검찰개혁의 나머지 과제의 어떤 방향 잡기를 못하면 뭐 영영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밀어줘야 된다. 이게 있는 거죠. 또 추장관이 또 그런 것에 갚을 만큼 이렇게 버텨낸 측면도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고요. 버텨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과정은 거치겠지만 결국은 좀 어떻게 정리되리라 봅니까? 지금 일단 12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수처법 처리 이걸 이제 뭐 야당이 필리버스터도 한다고 하긴 하는데 뭐 우선 공수처 출범으로 하나의 산을 넘는 거죠. 공수처 출범하고 처장이 임명되고 그리고 하나의 산을 넘는 것이고 그리고도 이제 끝은 아니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든가 뭐 언론 개혁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는 마치 개인의 어떤 캐릭터 충돌로 보였던 실제 그런 면이 뭐 하나도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를 조금 과도하게 프레임화된 측면도 있었던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본질과는 별도로 개인의 충돌이다 하는 게 소위 윤추, 추윤 갈등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공수처 국면이 지나고 나면은 좀 바뀌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비중은 줄어들는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협치는 결국은 끊임없는 갈등과 변증법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국민과 시대가 바라는 역사의 진화가 있고 또 진화의 한 방법이자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로서의 협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치가 방법이자 가치잖아요. 협치가 잘 되면 좋은 거고 또 어떤 다른 가치를 협치를 통해서 하면 좋은 거고 그렇지만 시대가 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함께하면 좋지만 한쪽이 영 안 하면 양자택일로 선택을 하라면 시대가 바라는 가치 쪽을 가야 되고 저는 공수처 출범은 시대가 바라는 가치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함께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끝까지 이거를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반대하고 저지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때는 역사가 바라는 쪽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을 위한 기반을 180석으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도 협치도 다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 가치와 협치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둘 다 중요하되 협치는 가치이자 방법이고 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과 절차를 무시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정치의 본질은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시간 관계상 상임위 질문은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좀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백신 관련된 겁니다. 지금